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와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녀들 독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본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대부분이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성인분들께서 이렇게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은 내 생활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독서를 해야 공부에 도움이 된다, 꼭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하진 않았고요. 물론 어떤 책을 요약해서 발표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그 목적으로 독서를 하지만 평상시에 독서, 또 공부할 때, 저 역시 고시 공부할 때 독서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내가 독서를 통해서 딱히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학원 강사도 아니고 독서실도 아니고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과서나 기본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지만 이 긴 시험 생활을, 수험 생활을 유지하게 해줬던 것이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언급할 텐데요. 그만큼 독서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건 지금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건 고민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독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서로 반박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독서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독서를 할 것인가, 그걸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독서를 할 것이며, 무엇을 볼 것이며, 그죠? 물론 효과 확실합니다. 제가 목적을 두고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지, 책을 읽은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독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루에 몇 페이지 보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기본서 볼 때, 교과서 볼 때, 문제를 풀 때는 그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중에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 독서를 위해서 완전히 시간을 따로 할애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을 거예요. 공부 따라가기도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몇 시간을 독서를 해야 되겠다, 몇 페이지를 봐야 되겠다, 어떤 책을 며칠 만에 떼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며칠 만에 한 권을 다 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머리나 마음속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그런 거 경연대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책 몇 권 읽기 경연대회,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또 난 책 몇 권 읽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공부를 해나갈 때는 여러분들 독서만 중점적으로 해나갈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해나갈 때는 공부를 해나가면서 틈틈이 이렇게 독서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읽고 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잡으십시오. 하루 10분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독서를 안 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없대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고 나면 그거 아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한 통화 시간이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인터넷 몇 시간 나오더라고요. 전달보다 몇백 분 더 썼습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용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맞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하지 않아요. 특히 하루 10분, 하루 10분 독서하는데 그 시간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그냥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읽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내 생활 속에 독서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쌓여서 내가 이걸 막 써먹는다, 그걸 하지 말고,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니까. 독서라는 것은 왜 몸에 안 배이냐면, 그 사람은 독서를 통한 재미를 못 봤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게임에 쉽게 빠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도 여행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자전거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독서도 공부한다, 자전거 탈 때 공부한다 생각으로 합니까? 경기 나갈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물론 그런 분들 한강에 되게 많아요. 위험해 죽겠어요. 아마추어인 제가 나가면은
위험해 죽겠어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손으로 깜빡이 넣잖아요. 아주 전문적이어서 멋진데 제가 하면 뭔가 어색해요. 어색하고 그런데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자전거를 타도 그냥 취미로 타는 거고 그런데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쉰다는 생각으로 뭐 그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예, 뭘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데 꼭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 갖지 말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공부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에 피곤해져요. 오히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하고 좀 더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독서이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책이든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청소년 권장도서 그런 게 제일 싫어해요. 네. 그런 책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시를 싫어해요.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요, 그런 권장 도서 없어요. 예. 그게 딱 찍혀 있는 순간요 애들 보기 싫어요. 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같거든. 공부의 연속 같거든. 예. 그러니까 청소년 권장 도서 무슨 권장 도서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40대 권장 도서 30대 권장 도서 그거 보고 싶겠어요?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보기 싫어요. 예, 보기 싫어요. 그리고 뭐 꼭 읽어야 될 책, 이런 것도 저는 보기 싫어요. 책은, 예, 그런 걸로 고를 필요 없고요. 고를 필요 없고, 아무 책이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과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이분들 위해서, 이 친구들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국영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영수 과목 같은 경우는 꼭 그 해당 과목의 도서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국어와 관련된 도서, 수학과 관련된 도서, 영어와 관련된 도서 이런 것들을 애써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과목은요 아주 통이 큰, 덩치가 큰 과목들이잖아요. 그죠? 이 과목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목들을 1년, 2년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 중요해요.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 중요해요. 이미 이거는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것조차 소화하는 게 버거운데 다른 것까지 막 곁들여서 머리 막 그렇게 안 해요. 저 머리가 크긴 한데 막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공부할 양만 늘어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 양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걸 소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영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과목과 관련시키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국어를 공부하는데 수학을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부여되는 그런 책이면은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들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포기만 안 해도 어느 정도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포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점수가 낮게 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어의 경우에는요, 시중에 그런 책들이 있어요. 통역을 하시는 분들 또는 외국어에 능통하게 된 분들, 원래 뛰어난 분들 말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 된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통역사가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몇 개 국어에 능통하게 됐을까? 이런 거는 궁금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면 그런 책을 보면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런 책을 딱 보는 순간요, 영어가요 사랑스러워져요. 하고 싶어져요. 막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고 빨리 나가서 외국인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막 이렇게 생겨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글에 대한 묘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글에 대한 모든 과목이 텍스트이긴 하지만 국어는 더 하잖아요. 그럼 글에 대한 묘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국어 과목이 또 재미있어집니다. 또 그 국어 과목의 체계가, 국어가 무슨 체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글의 묘미를 알게 되면요, 글의 성격, 글의 색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느끼게 되면 국어의 체계가 머릿속에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의 묘미를 내가 보고 싶다. 조금 전에 영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아까 그런 통역을 하신 분들 아니면은
또 외국어에 능통하게 되신 분들 이런 분 이제 에세이가 많아요. 에세이 그런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묘미를 느껴야 되는데 특별하게 나는 글에 특별한 묘미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김훈 작가의 책을 보시면 돼요. 김훈 작가의 책을 보면요, 글이 녹아 들어가요. 희한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칼의 노래, 혀는 노래, 뭐 김훈 작가의 책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작가 있으면 그 책 제가 다 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글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리고 자전거라는 책도 있거든요. 자전거라는 책도 정말 자전거가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걸 아주 실감나게. 칼의 노래는 이순신의 그 칼에서 소리가 나요. 여러분. 현의 노래는 우르게 가야금. 가야금에서 글을 통해서 소리를 느껴요. 글을 통해서.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화려하죠. 물론 그 문장만 계속 보면 좀 사람이 좀 특이해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김훈 작가의 책을 보면 글의 묘미를 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도 하는구나. 그 표현 문장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쓰이구나. 그냥 자전거가 지나갔다 했는데 이분은 빨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글의 묘미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름답고 좋은 장면 그런 걸 불러보고 싶다 하면은 여행 에세이를 보십시오. 여행 에세이 뭐 유럽이나 남미나 뭐 아시아나 유라시아나 뭐 동아시아나 이런데 여행 에세이가 있어요. 여행 에세이가 사진도 적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 읽기 쉬운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것 역시 글을 보면서 글이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글의 묘미에 빠지게 되는데, 글에 빠지게 되면 국어를 좋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영수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수학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 수학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변호사를 하면서 수학과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샀어요. 특히 일본인들이 지은 책이 많더만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수학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학과 관련된 막 그런 책, 뭐 에세이나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과학책을 보세요. 우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과학 속에 수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역시 수학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가장 좋은 것은 이 수학 공식을 창안해낸 철학자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 좋은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뭐 또 생뚱맞게 철학책 연결은 다 되겠지만 뭐 피타고라스 철학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깊숙이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과학책 아무거나 고르시면, 요즘은 과학책이 그런 것도 있어요. 한 페이지에 그냥 한 테마를 완전히 정리해 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반도체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사놓고 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학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가지고 보시면은, 과학책을 보시면 수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역사 정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요즘 TV 보면은 무슨 세계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붉은 세계사, 무슨 세계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유용해요. 하지만 그것만 봐가지고는요, 역사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교과서와 상관없는 그런 지식들만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서 어떤 그런 영상을 보기보다도 그런 것과 관련된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역사는 굉장히 지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지금 역사책이 서점에 많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TV에도 많이 방영이 되고, 그래서 책들이 차고 넘치니까 그 중에 한 권 잡아가지고 세계사에 궁금하면 세계사, 아니면 한국사면 한국사, 그런 거 그렇게 두껍지 않은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대신 그런 것들을 보실 때는 사건 위주로 보지 마세요. 무슨 무슨 개혁 몇 년도 뭐가 일어났다, 그런 것들 위주로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를 꿰뚫어 보게 해주는, 그 사건들이 언제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교과서만을 통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건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뭐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냐,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의 시대적 배경,
예, 시대적 배경,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라도 그건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예, 청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이런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사건과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 없지만 그런 세계사나 한국사 책들을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사나 한국사의 전체를 전체의 체계를 이런 걸 머릿속에 세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걸 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그런 부분적인 사상이나 의견에는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지대 넓야 지대 넓야 이게 뭐 초등생용도 나와 있고요, 그죠? 뭐 성인용도 나와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뭐 정치 사상에 대해서 어떤 주의나 제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 과목 공부해야 되니까 짤막짤막하게 딱 필요한 만큼 재미있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책인 것 같아요. 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 책 안 보셔도 되고 지대 논량만 봐도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의 이런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중간에 또 사상도 나오고 그런 체계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과학은요, 과학은 전체를 꿰뚫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은 발견 또는 발명 중심으로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책을 딱 사놓고 과학과 관련된 책을 샀다 합시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겠죠? 보지 마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뭐 가장 흔하게 아인슈타인은 뭐 상대성 원리, 이건 아무래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부분 보세요. 그 부분만 보세요. 그렇게 보다 보면 내가 흥미있는 것들 하나씩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지식이 이렇게 습득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무엇을 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독서와 공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